안녕하세요. G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라이브 6월 첫 번째 주차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운달님 대기 중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신 분들은 출석 체크 링크 나갈 거예요. 출석 체크 링크로 출석 체크 해주시면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임원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출석 체크 링크 나가면 출석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강조했던, 또 G마켓 판매의 장점이라고 꼽았던 저희 B2B 판매 관련해서 라이브를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 타겟팅 정조준, B2B 그리고 B2C 전략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라이브를 진행할 텐데요. 꾸미볼루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김매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 오늘 목소리가 좀 잠기지 않았나요? 요즘 코로나랑 독감이 다시 돌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코로나랑 독감은 아니었고,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어제 링거까지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6월이잖아요. 온열 감기는 멍멍이도 안 걸린다고 했는데, 그죠? 우리 일교차가 심해지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체험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라이브 시작 전에 몇 가지 안내드리고 갈게요. G마켓 옥션 파트너센터 접속하시면 판매 가이드북이, 온라인 교육 영상북이, 라이브 강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카카오톡에 G마켓 비즈니스라고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두시면 서비스 개편 소식 및 다른 판매자 혜택 등들을 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수신 동의 해주시면 뉴스레터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G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님, 전자연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출석 체크 잊지 마시고 꼭 하세요. 그리고 라이브 알람 신청 링크도 채팅창에 갔네요. 라이브 알람 신청해주시면 라이브 시작 전에 핸드폰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 시간에는요, 최소한의 리소스로 만들 수 있는 숏폼 엄선작이라고 해서 큐레터에서 이제 발행한 뉴스레터를 출처로 가지고 와봤어요.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내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지금 다 어쨌든 그 숏폼으로 많은 고객들을 유입시키잖아요. 그래서 SNS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틱톡이라던가 또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제 숏폼 영상을 제작하셔서 이제 내 상품을 알리고 이제 고객들을 모아오는 전략을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비용도 인력도 부족합니다. 1인 셀러예요. 그리고 또 마케팅 예산이 많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없을까요?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민은 대부분 되게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이런 고민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그런 영상이 그런 뉴스레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소개된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좌측에 이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모기 책갈피라고 해서, 우리 모기 너무 싫죠? 저도 요즘에 모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모기 잡느라, 그리고 초파리도 너무 싫고요. 초파리 잡고 모기 잡느라 저녁에 되게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왜냐면 모기는 어른이 물려도 간지럽지만 집에 아이 있는 집은 모기 잘못 물리면 진짜 퉁퉁 붓거든요. 그 모기 알러지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기를 엄청 잡아요. 모기는 정말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 헤로키라는 SNS에서 채널을 운영하시는 아마 디자이너 분이신 것 같아요. 제품 직접 만들기도 하시고 열쇠고리도 만드시고 하시는데, 이분께서 모기 책갈피를 만드셨어요. 너무 신박하죠? 근데 이 모기 책갈피를 만들 때 모기가 너무 싫다라는 그 컨텐츠부터 이 모기 책갈피를 제작하는 과정까지 다 그 영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또 세상에 모기 책갈피를 누가 사? 라고 하지만 이 영상 하나로 인해서 당연히 준비하신 이 모기 책갈피가 다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신박하게 내 상품을 광고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물론 상품 자체가 되게 기발하긴 하죠. 그리고 우측에는 캐리어 판매 업체였던 것 같아요. 캐리어 판매 업체가 캐리어가 이쁘면 생기는 일이라는 이제 그 썸네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 영상이 뭐냐면 이제 캐리어가 예뻐서 어떤 회장님, 어떤 대표님께서 되게 대량 주문을 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대량 주문이 업체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해서 막 택배 싸고 하는 모습까지 다 준비하는 과정을 다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보내는 거였어요. 사실 이게 우리 캐리어 뭐 사세요 이런 영상도 아니고 우리 캐리어 어떤 점이 좋습니다 이런 영상도 아니었는데 그냥 정말 판매자가 판매하면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일을 영상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또 뭐 많은 분들의 뭐 응원도 받고 공감도 받고 하면서 이 계정 자체가 또 계속 이렇게 그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좋지 얼마나 예쁜 캐리어길래 라고 들어가서 저도 한번 캐리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 요점은 뭐냐면 이 모기 책갈피나 뭐 헤로키님은 물론 에센스를 굉장히 잘 운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모기 책갈피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그 캐리어 관련된 거 그리고 저 많이 봤던 게 꽃집 우리 꽃집 그 춤추는 거 아시죠? 그래서 꽃집 그리고 그 외에 뭐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막 이런 일상들을 또 영상 컨텐츠로 올리시면서 광고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쇼핑으로 내 상품을 홍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엄청난 촬영, 편집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 이 영상들, 터진 영상들의 공통점은 사실 엄청난 촬영이나 편집 기술이 필요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뭐 예산을 태워서 크게 뭐 영상을 기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자잘자잘한 스몰 토크로 고객과의 소통을 시도해 보는 거. 그리고 품질 관리형 콘텐츠를 솔직하게 제작해라. 뭐냐면 여기 이 캐리어 영상 올린 계정에 가서 보시면 어떤 고객들이 어떤 불만이 있어서 이런 점을 개선했어요 라던가 고객님들께서 이런 점을 요청하셔서 이런 걸 했습니다 라는 그런 정말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콘텐츠들을 그냥 솔직하게 다 하나하나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이 상품에 대한 그 시각도 달리하게 되고 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편집 촬영 기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그 SNS를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반영한 제품이 탄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그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브랜드와 상품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판매하기도 힘든데 내가 G마켓 옥션에서 물건 올려서 판매하기도 힘든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단 내가 브랜드 계정을 만들든 아니면 꼭 브랜드 계정이 아니더라도요 내 일상 계정에서 내 상품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시도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상품을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지만 결국엔 지금의 트렌드는 숏폼이잖아요. 숏폼 하나 영상 제작하시면 유튜브 쇼츠에도 올리실 수 있고 틱톡에도 올리실 수 있고 인스타 릴스에도 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브랜드의 입지도를 올리고 또 구매는 또 오픈마켓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숏폼은 꼭 운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라이브 주제가 이제 B2B, B2C 타겟 정조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함께 하시면 G마켓 고객 특성을 이해하고 B2B 고객 타겟 특성을 알아봅니다. 입니다. 그래서 G마켓에 판매할 상품을 또 추가적으로 소싱할 때 참고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새로운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B2B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G마켓은 B2B 구매가 일어나는 채널이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거를 왜 기관에서 사지? 이런 걸 왜 학교에서 사지? 하는 제품들이 가끔도 아니에요. 정말 종종 있어요. 근데 정말 그때 이해를 했어요. B2B 그 G마켓에서는 이런 관련된 공기관이나 기관, 학교 이런 곳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채널이구나를 제가 이제 정말 체감을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에게 이 제품 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서만 해? G마켓에도 올려봐. 분명히 대량 주문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제품인 것 같아 라고 추천을 해드려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면 이 B2C가 아닌 B2B 고객에게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판매하고 계시죠? G마켓에 판매한 제품 소량이라도 대량 주문이 들어왔다 또는 학교나 기관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실제로 정말 여러 번 있어서
G마켓을 그래서 더 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대량 주문은 판매자에게는 되게 뭐라 그래야지? 축복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G마켓에서 제품 올리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많이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오늘 목차를 일단 G마켓 B2B 거래 구조와 고객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B2B, B2C가 어떻게 다를까? 라는 부분, 타겟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고요. 플랫폼 특성에 맞는 전략 소싱까지. G마켓은 이러한 플랫폼이니까 이런 제품을 조금 집중적으로 소싱해서 상품을 업로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B2B, B2C 각각의 판매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마켓 B2B 거래 구조와 고객 유형입니다. 자, G마켓 판매. 제가 B2B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왜 준비를 해야 될까? 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까? 물론 뭐 제가 직접 판매를 해보면서, 제 주변 분들이 판매를 해보면서, 그리고 G마켓을 판매하는 많은 분들의 후기를 들으면서 B2B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G마켓에는 B2B 구매가 일어나는 거야? 물론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왜 이런 거래가 G마켓에서 유독 활발할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기업이나 관공서의 구매 관행이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이나 뭐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G마켓 옵션을 내부 납품 거래 플랫폼으로 사용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의 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뭐 공무원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공공기관에 G마켓에 학교 아이디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의 개인 아이디가 아니라 학교 자체의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아이디를 공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물건이 구매할 때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구매를 하고 하면 뭐 품위 올리고, 우리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매팀에 계시든 아니면 공무원 분들이시든 뭐 하나 물건을 구매할 때 내 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 품위서도 올리고 팀장님 결제도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G마켓 아이디가 보유가 되어 있으면 어쨌든 그 아이디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결제나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다, 수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학교 이름으로 주문 들어온 적 있어요. 유윤님께서 말씀해. 맞아요. 저도 학교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가. 그래서 실제로 전 이걸 검증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이런 것 때문에 G마켓에서 구매를 하는 건가? 그래서 막 커뮤니티를 찾아봤어요. 보세요. 제가 캡처를 해온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방과후에서 미술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사업자 내셔서 재료 구매하시는 분들, 재료 구매할 때 학교에서 지정된 업체, 11번가, G마켓 같은 이미 언급이 됐죠? 말고 혹시 다른 데서 구매하려고 사업자 내시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늘봄 수업이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에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우리가 돌봄, 늘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봄 수업할 때는 담당 선생님께 요청하면 선생님이 품위 올려서 이런 오픈마켓 같은 데서 학교 카드로 결제해 주셨는데요. 방과후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만 보더라도 11번가 G마켓. 우리 G마켓에서 지정된 업체래요. 그죠? 지정된 업체가 G마켓이래요. 거기서 구매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떤 부분을 캐치를 했냐면 늘봄 수업이나 방과후 교사님들도 그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G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 그래서 많이들 구매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캐치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이번엔 어디 보이죠? 학교 도서관 업무래요. 도서관. 사서분들도 학교에 소속된 사서분들은 G마켓을 이용을 하시는구나.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려고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이버 쇼핑몰에만 있는 상품이 있대요. G마켓에 왜 안 올려주신 거야? 그죠? 학교 아이디가 있는 땡땡번가, G마켓 등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학교 아이디가 있대요. 포인트 적립 문제 때문에 비회원으로만 구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봤어요. 개인 아이디로 네이버나 쿠팡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뭐 포인트 적립이 된다라거나 캐시가 적립되는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게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또 그 플랫폼에서만 구매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G마켓 같은 경우는 학교 아이디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든 뭐 아니면 포인트가 쌓이든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쇼핑몰은 뭐 비회원 구입이 안 되고 로그인 해야만 구입을 할 수 있고 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포인트 적립 이슈 때문에 G마켓에서 구매를 하시는구나.
것들 캐치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네이버 쇼핑몰에만 있는데 G마켓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G마켓에 올려줘야 된답니다. 왜냐면 네이버에서 보시더라도 G마켓에 있나? 한 번 더 검증을 하신다는 거죠. G마켓에 있어야 구매를 하시니까. 저의 경우도 제가 이 G마켓 라이브를 진행을 하기 전에 네이버에서 쿠팡에서만 판매하던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혹시 G마켓이나 옥션에는 올라와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당신은 없어서 그냥 뭐 다른 거래 영수증을 끊어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긴 했는데 다른 플랫폼에서 보더라도 G마켓에 있는지 검색을 하셔서 그쪽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경쟁 우회. 왜 우리가 G마켓에서 B2B 판매를 해야 되느냐? 경쟁 우회입니다.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 대부분 B2C 전략이잖아요. 그죠? 고객들에게,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는 건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뭐 경쟁이 포화된 상황에서 이런 경쟁을 피해서 우리가 B2B 시장을 노릴 수 있는 틈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B2C 물론 잘 팔면 너무 좋죠. B2C가 훨씬 더 거래가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하지만 그 안에서 잘 팔려면 특히 다른 채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쟁도 심하고 광고비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G마켓에 올려서 이런 좁지만 이런 B2B 시장을 조금 노릴 수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반응이 빨리 오고 또 잘 오는 채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G마켓 판매를 추천하는 거고, 주요 구매자 유형이 어떤가 살펴봤는데요. 학교, 아까 유혜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그죠? 학교랑 그리고 병원에서도 구매합니다.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이제 각 기업의 실무자분들이 구매를 해요. 물론 요 분들도 그 거래 내부에 그 B2B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없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건 또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구매를 한단 말이죠. 저도 과거에 회사를 다닐 때 저희 사내 B2B가 있었어요. 근데 사내 B2B에는 정말 형식적인 것만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 뭐 딱풀, 뭐 이런 것들만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뭐 행사를 하든 뭔가 기획을 하든 사무실에서 비품을 구매하든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그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던 거, 사서 선생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 외에, 교직원분들 외에 방과 후를 진행하는 외부 선생님들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한 곳이 괜찮았으면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한 번 살 때 대량 구매하세요. 저도 200개씩 200개씩 끊어서 구매하신 분들도 계셨고 최소가 그냥 몇십 개 단위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방과 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한 학기의 비품을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한 번 진행하는 한 번 1회에 그 방과 후 수업의 준비물을 구매한다고 하면 보통 그래도 아이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거든요. 여유 있게 구매하시니까 한 개만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살 때 20개씩 구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이고 대량 구매가 일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정기 구매 그 니즈가 있다. 자, 우리가 B2C로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 고객일 경우에는 이번에 이거 써봤다면 다음엔 저거 써보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써봤는데 내가 온라인에서 그 SNS를 보다가 뭐가 좋대 라고 하면 다음엔 이거 한번 써봐야지 장바구니에 담아둘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업의 그 구매 부서 담당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굳이 그럴까요? 한 번 썼는데 괜찮아, 그치? 다 불만 없어. 다른 직원분들이나 다른 관계자분들 다 불만이 없었어. 그러면 굳이 더 좋은 걸 사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품위도 일단 받았고, 그리고 과거에 진행해서 품위 결제 올려서 오케이 승인 받았던 제품을 구매하는 게 사실 그분 일하실 때도 제일 편하단 말이에요. 다 제가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구매했던 것들은 계속 다시 구매한다. 그래서 이 정기 구매에 니즈가 있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G마켓 이용 주요 고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업 담당자라 하더라도요. 정말 그 담당자가 진짜 완전 MZ분이시거나 아니면 막 요즘 핫한 다른 플랫폼들을 막 이미 너무 알고 있어. 뭐 에이블리, 뭐 다른 그런 것들 알고 있는 고객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살펴보겠지만 G마켓 이용 고객의 그 연령대를 한번 살펴보면 조금 연령대가 있으세요. 보통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으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G마켓에서 들어와서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그리고 그 썸네일 대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요 구매자 유형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예쁘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신뢰감을 주는
그리고 이거 샀을 때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인식만 조금 상세 페이지에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랑방구님께서 방과 문구류 카테고리 너무 좋죠. 지마켓은 제가 라이브 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문구류 너무 좋고요. 왕구류도 너무 좋고요. 파티 용품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구매하는 소모성 비품도 괜찮습니다. 제가 뒤에 소싱 파트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B2B 경험담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세요. 학교에서 구매가 뭐가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 좀 채팅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많이 구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학교나 기관에서 구매가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저의 경험담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좌측은요, 상자 사진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적외선 찜질기였어요. 적외선 찜질기였고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의 땡땡땡 계장님께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거 하나의 단가가 꽤 비쌌거든요. 거의 한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거였어요. 1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 박스에 2개씩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박스만 세워봐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뒤에 더 있겠죠. 어쨌든 거의 몇십 개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뭐 한 달 매출이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여쭤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우리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분들께 가정에 하나씩 나눠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고 전화를 하셨는데 지마켓에서 올려서 이제 그게 뭐 예산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안에 맞추도록 그 지마켓의 가격을 조금 세팅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요거 우측은요, 이게 그거거든요. 여행용 파우치예요. 안에 화장품도 넣고 뭐 샤워용품 넣어서 해서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인데 이게 학교 행정실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지를 보면 알잖아요. 땡땡 학교 행정실에서 무려 40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 재고가 그렇게 200개까지 있었는데 나머지 200개는 없어서 제가 빨리 사입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언제까지 필요하시냐? 제가 이걸 그러니까 몇 개는 빨리 보내드릴 수 있는데 몇 개는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시려고 사셨더라고요. 이제 초반에 학기 초에 우리 그 학부모 간담회 이런 거 많이 하죠. 학교 설명회. 근데 이 학교는 조금 특이하게 학교 설명회 오신 분들께 빈손으로 이제 가시게끔 하지 않고 이렇게 작은 선물을 하시려고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또 가격대, 한 명당 가격대, 저희 예산으로 편성된 가격대가 딱 맞았고 또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뭐 이런 걸 줘라가 아니라 진짜 여행 갈 때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실용적인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서 보다 보니까 요게 가격대랑 딱 맞아서 이걸로 구매한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제품이 학교에서 구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학교와 이 여행용 파우치는 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구매가 되고요. 다음 날인가 어떤 또 특정 행정실에서 한 70개 정도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재고가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전화해서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저희 재고가 없어서 이거 뭐 100개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분께서 100개만 저희한테 주문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뭐 품위 올리고 결제 올리고 뭐 불편하니까 그냥 다른 데서 구매할게요 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예측을 했어요. 근데 아니야, 나는 이걸 어떻게라도 팔아야 될 것 같아. 어떻게라도 팔아서 나는 마진을 남기고 싶어 라고 해서 여쭤봤죠. 구매 기간 언제까지 받으셔야 되냐. 근데 보통 이렇게 기관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요, 급하지 않아요. 좀 미리 주문하시거든요. 언제까지만 도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 저희가 지금 이게 재고가 이제 중국에서 오고 있는데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바로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제가 공급받는 그 도매처에서 막 찾아보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몇백 개를 같이 한 번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로도 주고받은 내역도 있고 너무 감사하다, 신경 써주셔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행사 있을 때 저희의 쇼핑몰, 저희의 사이트, 저희의 상품을 다시 재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유유님께서는 코로나 때 마스크를 그렇겠다. 코로나 때 마스크 진짜 대량 구매 많이 일어났겠네요. 우리 그때는 진짜 마스크 선물 주는 게 제일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마스크, 그리고 막 손소독제 이런 거
많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B2B를 G마켓에서 경험을 했다. 라는 거.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식품을 팔잖아요. 식품이면 식품을 주문하시는 곳이 가게예요. 식당이에요. 근데 이게 꼭 그 기관 구매랑 연관 지을 수도 있지만 이 G마켓을 이용하시는 연령대의 사장님 분들이 막 땡땡 포장마차, 뭐 땡땡 식당, 땡땡 기사식당 이런 데서 주문하시는데 그 연령대 분의 그 사장님들께서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G마켓을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구매하실 때 이제 그 식자재를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1kg씩 구매하시진 않겠죠? 막 12kg, 20kg씩 구매를 하십니다. 그럴 때 너무 좋죠. 그래서 그 G마켓을 이용하시는 그 구매 고객의 연령대가 이 정도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제품을 조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식품이 대량으로 나가면 너무 좋아요. 저도 좋고요. 거래처도 좋고요. 그러면 B2B와 B2C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표로 정리를 했어요. B2B, 기업 고객과 B2C, 개인 소비자 고객 이렇게 나눠보고요. 자, 그럼 구매 주체는 누구일까? B2B 구매의 구매 주체는요, 구매 담당자예요. 그쵸? 그리고 실무자, 뭐 조달 담당자 이렇게. B2C는요, 그죠? 우리 가족 단위, 개인 소비자가 구매 주체입니다. 그럼 구매 목적은 뭐죠? B2B, 당연히 업무용, 그리고 납품용, 선물용 이렇게 해서 대량 구매가 일어나는 거고요. B2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쓰려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취미로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편하자고 사는 물건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구매 이유, 개인이 사용하고 개인을 위해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감성이나 디자인이나 후기, 그리고 내 돈으로 사는 거니까 가격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2B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이제 구매하는 실무 담당자야. 막 이쁜 거 고르려고 할까요? 내 눈엔 이쁘지만 우리 직장 상사,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한테는 안 이쁠 수 있잖아. 그러면 무난한 걸 고릅니다.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무난한 거 고르고요. 샀을 때 정말 잘 샀다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걸로 고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난한 거 판매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실용적인 거. 그리고 단가는 그런 거죠. 근데 단가는 사실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쌀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B2B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법인카드라고 이야기하죠. 법인카드, 뭐 학교카드 이렇게 그 법인카드나 이런 비용으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또 최저가를 찾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한 명당 인당 예산 또는 전체 예산 안에서 살려고 하면 보긴 하겠지만 굳이 최저가를 하진 않는다. 왜? 내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납기 일정, 이건 뭐냐면 배송 일정이 중요합니다. 배송 일정이 언제까지 맞출 수 있는지에 따라서 뭐 사냐 안 사냐가 결정되기도 해요. 왜냐면 뭐 행사 진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 전에는 와야 되니까 상품이. 그리고 AS는 웬만하면 안 할 만한 제품, 그리고 AS가 필요 없는 제품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을 제가 읽어보니까 반품이 있고 이러면 또 다시 반품품이 올리고 되게 복잡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반품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제품을 좀 선호하시고, 또 그렇게 조금 부실하지 않은 제품들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품질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의사결정 구조는 뭐죠? B2B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사야지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구매하는 게 아니야. 보고도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 안에 맞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단일 의사결정. 이거는 이제 당연히 내가 사는 거니까 빠르고 직관적이게 후기 보고 괜찮으면 그냥 산다. 뭐 다른 뭐 보고의 품위가 필요 없다라는 거. 자, 그럼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보고 올리고 승인받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제품의 신뢰성,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에 나온 제품이 정말 그대로 올 것인가. 만약에 구매했는데 상세 페이지와 너무 다른 제품이 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의 그 행사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상사분께 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에 있는 게 정말 그 상품인지 이런 정확도를 좀 보고, 제품 사양도 보겠죠. 그리고 배송 일정도 보고요. 그리고 B2C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신뢰도, 정확도 이런 것들도 보겠지만 B2C 고객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에 대한 그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약간 공감, 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라포 형성, 그리고 이미지,
감성 문구, 또 실제로 중요한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B2C만을 고려해서 이런 공감적인 카피나 아니면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B2B 고객까지 조금 끌어오려면 이런 디테일한 뭐 정보나 뭐 제품 사양, 스펙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기재를 해두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톤앤매너는 조금 B2B 전문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공식적이고 정보 위주고 명확한 스펙만 딱 이야기하거나, 근데 B2C에 판매하는 제품은 조금 친근하고 감성적이고 이런, 제가 카피를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사진이나 영상 위주, 그리고 그에 맞는 카피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마지막에 CTA입니다. CTA는 저희 콜투 액션이죠. 자, 구매를 하게끔 액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자, 마지막에 대량 견적 요청이라던가, 저는 이런 포장 가능합니다. 포장지 제공합니다. 또는 뭐 대량 주문 시 포장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 구매 담당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CTA. 그리고 B2C 같은 경우는 뭐죠? 지금 구매하면 무료 배송. 이 가격적인 혜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B2C는 지금 구매하면 무료 배송?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내 돈 아니거든. 그리고 대량 구매하면 당연히 무료 배송 되니까. 오늘만 특가 이런 거 물론 B2B 담당자분들도 좋겠지만 이 특가 하나 더 드립니다.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B2C 개인 소비자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 부분인 것 같다. 라고 해서 B2B랑 B2C 두 가지의 그런 특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전동 드릴을 판매하는 판매자야, 내가. 그러면 B2B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구매자분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학교 행정실에서 전동 드릴 세트 뭐 이런 것들 많이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 뭐 소장님 또는 그 건설 현장에 우리 구매하는 구매 막내 뭐 이런 분들이 구매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걸 왜 살까? 당연히 공공설비, 학교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직접 수리도 해주시잖아요. 공공설비, 작업용으로 많이 구매하실 테고요. 하나만 구매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개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지원단 이런 부분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만 사기보다는 뭐 좀 두 개 사게,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여분으로 구매를 해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자, 이 B2B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동 드릴의 상세 페이지 포인트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제품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스펙을 적어주는 거죠. 요런 것들, 그리고 AS 정체, 혹시라도 고장나면 AS가 충분히 된다 라는 부분들을 조금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동 드릴을 B2C로 하는 경우에 우리 가정에서도 전동 드릴 많이 사는 거 아세요? 저희 집도 삽니다. 저희 집도 있어요. 이제 뭐 벽 뚫거나 아니면 애들 자전거도 많이 이제 고장나고, 또 애들 장난감도 많이 고장나고, 실제 또 이케아 조립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많이 이 전동 드릴을 구매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구매자가 예를 들면 셀프 인테리어 하는 초보자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가구 조립용이나 액자 거리용으로 구매를 하시겠죠? 이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야? 가정에서 쓰는 건데 그래도 조금은 예쁜 거, 그리고 너무 크지 않은 거, 진짜 전문가용 필요 없잖아요. 딱 가정에서 사용하기 적당할 만한 스펙인 거, 이런 크기나 디자인을 보고 고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용 방법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쓰는 거는 전문가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죠? 물론 여기 학교 행정실에 계신 분들도 전문가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업무들을 많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그 전동 드릴의 기본 사용법 같은 건 다 이미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B2C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로 쉽고 간편하게 그 중간에 나서도 바꿀 수 있고, 또 이게 뭐 한 번 누르면 뭐 원터치로 작동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또 상세 페이지의 중요한 소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G마켓에서는 B2B 거래가 일어나고 B2B 타겟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까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 G마켓에, 이 플랫폼에 맞는 소싱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는 B2C만 제품을 팔았는데 향후에 내가 G마켓에서 조금 매출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B2B로 판매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품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자, 어떤 상품을 판매하면 좋을까요? 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창에 하나씩 남겨주세요. 제가 같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G마켓은 기업 고객을 위한 B2B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채널입니다. 그쵸? 저희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일회성
또는 반복 구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시고요. 묶음 상품이나 대용량 제품을 소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고려해서 카테고리별로 상품 소싱 시 참고한다면 G마켓에서 B2B 거래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어요.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소모성과 반복성이 이제 있는 상품을 소싱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적어뒀는데요. 자주 쓰고 자주 사야 하는 물건, 즉 재구매가 자주 일어나는 제품은 한 번 좀 자리가 잡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G마켓 공식 광고 대행사의 매니저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도 궁금한 거예요. G마켓에서 어떤 것들이 자주 구매가 일어나고 매출이 잘 나옵니까? 라고 했더니 청소용품을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 회사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많이 구매하신대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나는 예쁜 청소용품이 아니라 아예 대용량으로 묶어서 팔아야겠다. 그리고 조금 실용적인 제품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소 도구나 위생용품, 우리 위생용품이 뭐 이렇게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제품도 있지만 우리 내가 쓰는 거, 손 세정제, 비누 이런 것들. 우리 화장실에도 다 있잖아요. 사무실 화장실에도. 이런 것들 위생용품도 괜찮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죠? 문구류. 알랑방구님께서 문구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일, 용지, 그리고 짜잘짜잘한 그런 문구류 같은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이니까. 유유님 판촉물. 그렇겠네요. 판촉물. 절구통. 경운달님 절구통은 B2B 어디서 구매를 하실까요? 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절구통은 어느 분이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캡처해 해온 것도 구매가 진짜 많이 일어났죠. 구매 1만 이상 일어났고요. 리뷰도 많으시고 정전기, 청소포, 대형 300매 자주 사고 소모가 되는 제품이니까 이렇게 묶어서 대용량으로 판매합니다. 어디죠? 네. 여기 상품명 한번 살펴보세요. 잘 파시는 판매자잖아요. 상품명에 알뜰 포장, 대용량, 학교, 사무실. 이분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B2B로 구매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를. 그래서 이 아마 프로모션 문구나 상품명에 적어두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담당자분이 그래. 대용량, 학교용이야, 학교, 사무실용이야 이런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클릭을 해보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B2B 전략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 프로모션 문구에도 적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산업, 업무 특화 품목. 요거는 막 자주 일어나진 않아도 꾸준히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이 안 나오고 있대요. 혹시 요 화면은 보셨나요? 요 화면은 보셨어요? 제가 요거 예시로 갖고 왔던 이 정전기 청소포 대용 300매 요 뒤에 이렇게 알뜰포장 대용량 학교 사무실 적혀 있는 거 요 화면은 이제 자, 다음 두 번째 산업 업무 특화 품목입니다. 사무용 책걸상, 작업복, 조명, 포장 자재, 공구 세트 이런 것들은 막 엄청나게 많은 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은 아니지만 분명히 수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해두시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것들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경쟁이 너무 센 것들은 내가 G마켓에서 팔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 아까 우리 이제 처음에 나왔던 거 학교나 방과후 교실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죠? 꾸미기 용품, 오르골 만들기, 카네이션 만들기 시즌에 엄청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악기.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대부분 우리 칼림바라고 하나요? 칼림바나 이런 뭐죠? 기타 작은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쿨렐레 맞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대여를 해서 같이 주는데 이게 개인이 안 사지만 선생님들이 한 10개씩 구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칼림바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겠다. 우쿨렐라, 맞아요. 우쿨렐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하나의 예시는 요거 보이세요? 이게 어린이집, 학교, 병원, 배색 1인용 사각 수틀이에요. 이분께서 상품명에 아예 어린이집, 학교, 병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이런 데서 구매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런 것들.
하나에 67,000원이에요. 요거 10개만 구매하셔도 67만원의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마진에 따라서 나의 수익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요런 제품, 요런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G마켓의 고객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계속 강조했던 요런 것들, 꾸미기 용품, 오르골 만들기. 이게 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해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에요. 엄마 오늘은 무슨 오르골 만들었어. 엄마 오늘은 무슨 뭐 동물 시계를 만들었어. 엄마 오늘은 카네이션 액자를 만들었어. 이런 것들. 저희 아이 유치원 다니고 저희 큰애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이런 것들 진짜 많이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준비물을 신마켓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또 하나의 예시입니다. 주문 제작 이라고 돼 있죠.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상품명에서부터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대형, 학교 칠판, 학원 칠판, 녹색 칠판 이런 거. 이런 칠판 같은 것들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G마켓에서 칠판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분께 구매를 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무실에서도 많이 쓰고요.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하니까 G마켓에서 학교 엄마한테 가져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석 화이트보드, 이동식 스탠드 이런 것들 저 구매량 보세요. 이렇게 1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물론 꾸준히 이제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구매 수가 누적이 되셨겠지만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것들이 G마켓에서 계속 구매가 일어난다라는 걸 캐치를 하셨으면 G마켓에서는 확실히 요런 사무실에서 쓰는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구나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재료 가지고 온 거요. 아마 여기 저희 G마켓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소품이나 아니면 파티용품, 만들기 재료용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가을 되면 허수아비 종이 리스 만들기, 그리고 리스 생각하니까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이런 것들 잘 나가겠죠. 선생님들께 계속 많이 보이니까. 그리고 요거 진짜 저희 아이가 한 3번을 해온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도 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도 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도 했고 그러니까 요런 거 되게 만들면 진짜 소리도 나고 예쁘거든요. 요런 거 6,300원씩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재료로. 그래서 구매도 많이 일어났었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내가 다른 플랫폼에서 상위 노출해서 판다? 이러면 너무너무 어렵겠죠. 소싱은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다양하겠죠. 근데 도매 사이트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그러니까 요런 것들 빼고는 빼고는 위에 요런 거는 내가 손재주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도안을 만들어서 내가 인쇄 업체를 찾아서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소량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문구류 도매 사이트 또는 뭐 요런 조금 특정 카테고리로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 주변에 어린이집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혹시 이런 거 어디서 도매로 구매하는 곳 있어? 너희 뭐 원에 B2B 사이트가 있어? 거래 사이트가 있어? 이런 걸 저는 한번 여쭤볼 것 같아요. 여쭤보고 그리고 이런 걸 한번 사보면 뒤에 유통원과 제조원이 또 나오죠. 그럼 저는 제조원에 직접 연락도 해볼 것 같고요. 소싱의 방법은 정말 다양해서 내가 찾고자 하면 찾아집니다. 저는 물건 사봐서 뒤에 뒤집어서 유통원, 제조원 뭐 이런 거 찾아보는 게 저의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과거에 문구류를 해보고 싶어서 우리 많이 쓰는 색연필 업체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색연필 업체에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저는 이거 제가 조금 도매로 구매하고 싶은데 라고 여쭤봤는데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리점처럼 이용을 하시는 건데 몇 개, 24개 한 박스 단위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MOQ라고 하죠? 내가 요거를 도매로 팔 때 해야 되는 그 MOQ 수량 자체가 적지 않구나. 그리고 당연히 그 수량이 많아지면 단가는 더 낮게, 더 저렴하게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다 한번 전화를 돌려보세요. 문구류 상등해야 되는데 너무 자잘해서 힘들어요. 그렇죠? 자잘하죠? 이 1740원짜리 올리려고 내가 상세 페이지 만들고 힘들잖아요. 근데 1740원이지만 이 10개씩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또 17,000원이니까 그래서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G마켓에서 B2B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이 여러 가지 예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물 탈 것 모양, 시계 만들기. 이거 진짜 많이 해와요. 저희 애기도 해오고. 교육용, 어린이 교육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밤돌이랑 뭐 숫자, 시계, 벽시계 만들기.
저희 애기도 동물 시계를 만들어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동, 초등 이렇게 다 그 상품명이나 이런데 적어둡니다. 10개씩 묶어서 상등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전략도 괜찮아요. 굳이 하나단씩. 근데 이게 하나씩 올리는 이유는 한 개당 그 객단가 자체가 좀 낮아 보이니까 10개라는 걸 읽기 전에 가격이 비싸네라고 지나갈까봐. 그럼 만약에 내가 10개씩 묶어서 올린다라고 하면 진짜 뭐 썸네일이나 아니면 상품명이나 프로모션 문구에는 꼭 10개 묶음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마켓 구매 막 1,400 일어났고 1,400 일어났는데 리뷰가 7개. 이게 왠지 아세요? B2B 거래라서 그래요. 물론 B2C도 잘 후기 안 남기긴 하는데요. B2B는 내가 기업 담당자고 내가 정말 학교에서 구매를 하는 거다? 굳이 후기 남길까요? 그죠? 안 남기죠. 그래서 그런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제공돼 봤자 나의 포인트가 아니고 또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세 번째, 대량 유통, 묶음 판매를 해라. 아까 HK 박님께서 나 10개씩 올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개 사는 것보다 10개씩 묶어서 살 경우에 조금 저렴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거, 수량이 많을수록 단가 메리트가 상승을 하겠죠. 물론 B2B 입장에서는 뭐 단가가 몇백 원 싸진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그 구매 요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래도. 그리고 대용량 간식, 탕비실 간식 이런 것들도 G마켓에 진짜 많이 있고 판매가 되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뭐 1kg 대용량으로 젤리를 1kg면 진짜 많은 거 아닌가? 그죠? 1kg 개별 포장, 사탕, 캔디, 디저트, 부모님, 학생, 아이 간식 이런 것들 뭐 학교나 아니면 뭐 어디 병원 같은 데서도 구매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앞에 이렇게 놓고. 그래서 구매 진짜 많죠. 그리고 이런 거 손잡이 과자 선물 세트, 그러니까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간식 세트, 학교에서 분명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그리고 맞춤형 옵션 상품. 아까 어느 분께서 판촉물 말씀하셨는데 사업자들이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쓰는 그 사업자 명판, 그리고 도장, 명찰, 그리고 우리 행사 진행할 때 뭐 많이 사죠? 이 목걸이. 저도 가끔씩 행사를 기획을 할 때 이 명찰을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감사패, 단체티 이런 것들도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동 인장 이런 거 판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건 아까 가지고 왔던 거고, 요거 있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쓸만한 신발. 근데 이거 구매 수 한번 보세요. 7,000이 됩니다. 7,000이 되는데 이게 예쁜가요? 저는 예쁘지 않거든요. 진짜 전형적인 우리 관리사무소나 진짜 오래된 부동산 갔을 때 이렇게 줄 것 같은 그런 신발인데 실제로 이런 게 정말 많이 판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G마켓에서는 이런 것들 되게 실용적인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거 자료 찾아보면서 왜? 요즘에 이쁜 사무실 슬리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진짜 이거 약간 70년대에 볼 법한 이런 신발인데, 물론 스타포스 판매자분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감성으로 봤을 때 그런 게 많은데 이게 진짜 잘 나가는구나, 이게 G마켓에 잘 나가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우리가 진짜 너무 좋은 상품, 너무 예쁜 상품만 판매해야지 라는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이 플랫폼에 맞는 제품을 한번 소싱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은 제품이에요. 그죠? 자, 단지 이거 다 취향의 차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팔린다라는 거. 그럼 지압이 되어 있는 그런 것, 내민 슬리퍼 이런 거 좀 더 좋겠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B2B, B2C 판매 전략이 어떻게 나뉠까라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타겟에 맞는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셔야 돼요. 네, 새로운 상품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저 취향의 차이죠. 그죠? 맞아요. 새로운 상품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상품에 B2B 타겟팅을 추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예 나 새로 상품을 소싱하겠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첫 번째가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상품을 안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상품에 조금 B2B 관련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조금 추가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B2B 타겟팅을 위한 추가 작업입니다.
상품명에 아까 보셨죠? 잘 판매하고 계시던 분들 다 어떻게 적으셨어요? 교육용, 납품용, 기관용 등을 표기해 주시고요. 이것들은 상품명에 쓰시는 것도 좋고 프로모션 문구, 우리 지마켓에는 프로모션 문구를 입력하는 곳이 있죠. 프로모션 문구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상단에 구매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조금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뭘 중요하게 여기죠? 주문 후 출고 일정, 그리고 제품의 상세 스펙, 그리고 제품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러니까 반품하거나 AS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품임을 좀 강조해주면 좋겠죠? 그분들은 그것들을 너무 번거로워하고 귀찮아하실 테니까. 그리고 공감, 후킹보다는 이 제품이 정말 네가 구매를 했을 때 직장 상사에게 혼나지 않을 제품이야. 그리고 네가 구매했을 때 다른 분들이 만족하고 그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품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도를 좀 강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 중심으로 나열을 해주시고요. 저의 적외선 조사기 같은 경우에 시간이 몇 분까지, 최대 몇 분까지 가능하고, 이런 것들, 크기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쓰러지지 않고, 이런 것들 정확한 정보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 구매 담당자가 봤을 때, 이것들을 조금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했을 때 그분들이 사용하기 쉽겠구나.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작동을 하겠구나. 이런 분들을 캐치하셨으니까 저에게 주문을 주셨겠죠. 그것보다 저렴한 제품이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2배, 3배 되는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조금 정보 중심으로 잘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그죠? 교육용, 납품용, 기관용. 내가 만약에 교육용, 납품용, 기관용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저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상품명을 조금 너무 안 이쁘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상세 페이지에만이라도 이런 것들 표기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잘 하고 계시는 분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구 티처. 자, 요게 어떤 특정 제품의 가장 상단에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B2C로 봤을 때는 솔직히 안 예쁘죠? 예쁘지 않죠? 문구 티처 판매자님 죄송합니다. B2C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뭔가 어필이 되지 않아. 읽어야 되는 글씨도 많고. 하지만 내가 B2B 담당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너무 차라리 신뢰도가 높아. 왜냐면 도소매야. 도매도 하시고 소매도 하시는 분이래. 그리고 대량 구매 견적 문의 환영한대. 막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게 고객센터도 바로 나와 있어. 상담 시간도 나와 있고. 이러면 예쁘고 안 예쁜 건 사실 내가 쓰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가 감성적이고 안 감성적이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B2B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훨씬 더 신뢰도가 올라간다. 디자인이 예쁘진 않지만 90대 감성 이미지야. 정말로 90대인가요? 저는 80대 봅니다. 네. 그 다음 조금 예쁘게 이제 꾸며놓은 거. 맞춤 결제 안내. 이거는 주주나라는 학교 및 관공서에 한해 후불 결제 시스템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걱정하지 마. 받아서 마음에 들면 결제라는 거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런 CS 센터를 안내해 주는 것도 이분들에게 그 결제 허들을 좀 낮춰주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견적서도 주고요. 우리 니네가 구매품이 받을 때 필요한 이런 서류들 다 줄 수 있어 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B2B를 겨냥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퀴즈 나가요. 퀴즈 나가는데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 채팅 주시는 분들 중에 맞춰주실 것 같은데 제가 올렸던 상품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근데 요게 실제로 대량 구매가 일어났었거든요. 학원에서. 자, 요 상품을 내가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꾸민다. 또는 상품명이나 프로모션 문구를 조정한다. 내가 이걸 B2B로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상세 페이지나 이런 상품명에 추가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조언을 주세요. 오늘의 퀴즈예요. 자, 요 상품 접이식 일체형 책걸상을 상품명에는 이렇게 이미 나와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에 조금 B2B 거래를 위해서 내가 조금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또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면 대량 구매 그죠? 저거 안 좋아하는데 일체형 불편하죠? 불편하신가요? 그죠? 유연님 취향 말고 이거를 좀 B2B로 판매를 했으면 하는데 어떤 내용을 상세 페이지에 넣을까요? HK방님께서 대량 구매 좋죠. 이 대량 구매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대량 구매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 적어주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바로 상세 페이지 상단에 그죠? 네,
그러면 오늘의 정답자는 HK 박님으로 해드릴게요. 관공서 납품 가능. 그것도 좋죠. 맞아요. HK 박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정답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구매를 유도하는 CTA.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B2B 같은 경우에는 대량 구매 견적 요청. 그죠? 그리고 24시간 상담 가능. 물론 24시간 상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연락처나 채널을 조금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 제품 배송일자 지정하기. 이 부분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 회원에 하나요. 포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는 포장지를 제공합니다. 라는 CTA 문구가 들어간다면 이런 B2B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편의성이나 정보, 신뢰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거래 유도, 견적 문의로 조금 전환할 수가 있겠죠. B2C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해 왔던 내용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지금 구매하면 사은품 증정인데 정이 빠졌네. 증정 그리고 일주일간 할인 행사 그리고 후기 쓰면 뭐뭐 제공. 근데 이런 후기 쓰면 뭐뭐 제공이 B2B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CTA 문구죠. B2C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럼 B2B 거래가 다 일어났어. 실제로 뭐 관공서도 납품했고 학교에서 물건을 구매해 갔어. 그러면 그 분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죠? 고객님 저희 후기 좀 써주세요. 해서 써주시면 너무 땡큐고요. 근데 그분도 귀찮아 하실 거예요. 내 아이디도 아니고 학교 아이디로 후기 쓰고 뭐 이런 거 귀찮아 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문자 메시지라도 고객님 저희 제품 잘 받으셨나요? 행사 잘 진행하셨으면 진행되셨길 바랍니다. 라고 하고 혹시 뭐 다음번에 또 구매할 일 있을 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지금부터 더 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저는 그게 이제 고객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까지 진행이 되면 이분들께서 나중에 생각이 날 때 또 저희 뭐를 찾아주시거나 아니면 또 그분들의 지인분, 뭐 그분들의 관계자분들이 다 이제 뭐 이런 B2B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거기 괜찮았어. 거기서 한번 사봐. 라고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기로 조금 후기를 요청한다거나 그리고 사진 촬영 후 상세 페이지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도 이렇게 관공서로 납품이 되거나 했던 경우는 조금 이제 그분들께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사용하고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이런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상세 페이지 사진을 받아서 상세 페이지에 기재를 해두기도 합니다. 상세 페이지에 기재하면 뭐가 올라가요? 우리 상품의 신뢰도가 또 한 번 더 올라가죠. 이미 과거에 B2B 거래를 했던 이력 그리고 이 B2B 거래를 했다라는 이력은요. B2B 담당자분께만 아니라 B2C,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도 중요하게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관공서에 납품했어. 이 상품 관공서에 납품한 상품이야? 엄청난 메리트인 거죠.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조금 향후에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적어드린 거, 이 기관 구매는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도 신뢰도 형성에 아주 유리한 작업이다. 라는 것까지. 제가 아시는 분이 파라솔을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그 공원에 납품을 했대요. 근데 이걸 이제 판매를 하셨으니까 알고 계신 거죠. 근데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오산시에 거주하거든요. 갑자기 오산시에 오신다는 거야. 갑자기 왜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파라솔 거기 있다고 하면서 그래요? 근데 왜요? 했더니 사진 찍어야 되지 않겠니? 설치가 됐으면. 그래서 사진 찍어서 그걸 또 다시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성, 그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오셔서 또 사진까지 찍어 가시는 거죠. 대량 구매 시 구매 담당자, 근데 커피 쿠폰 증정 저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회사 돈으로 또는 나라 돈으로 구매를 했는데 뭔가의 특별 이벤트를 내가 받는다? 그런 부분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중요한 소구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 동기부여 데이까지 제가 라이브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또 좋은 강사님께서 오주셔서 라이브를 이어가시는데 제가 진행하는 라이브는 6월 두 번째 라이브, 이 동기부여 데이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동기부여 데이는 제가 또 저의 외부 게스트분 정말 힘들게 모셨어요. 외부 게스트분을 모셔서 저랑 같이 진행을 해요. 제가 정말 이 지마켓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마지막에는 요 분을 제가 같이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진짜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그분을 이제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음 주는 그분과 제가 같이 라이브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1시간 라이브를 이끌어가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가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7월, 8월은 계속
다른 분께서 또 잘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G마켓 라이브를 이제 계속 봐주시겠지만 저는 다음 주까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니 다음 주는 더 많이 와주셔야겠어요? 아니겠어요? 그죠? 많이 와주셔야 되겠죠. 다음 주 게스트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스몰 브랜더라고 해서 작은 브랜드의 단단한 기반을 세우는 브랜드 파트너 스몰 브랜더라고 이제 스몰 브랜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스몰 브랜더 대표님을 모시고 같이 라이브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이렇게 대량 등록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향후에는 정말 내 작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잘 키워가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위탁 판매만 하시다가 또는 그냥 약간 조금 상품 하나를 내가 조금 잘 키우는 그러신 분들이 이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 개념도 좀 어려워하시고 그냥 판매와 브랜드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너무 저조차도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몰 브랜더 대표님을 모셔서 다음 주에 라이브를 진행하고요. 대표님께서 실제로 라이브 참여도 높으신 분들께 책 선물도 드린다고 해요. 스몰 브랜드에서 나온 책이 한 5권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판매 전략 파트인데 그 판매 전략 파트에 그 책을 선물해 주신다고 합니다. 판매자 교육센터에 사장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듣지 않죠. 그니까요. 이거는 지금 광고를 해서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수진은 제 이름인데. 제 이름네. 김수진 제 이름인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 라이브는 많이 와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조금 시간을 끌었네요. 그래서 다음 주 라이브 많이 와주실 거죠? 그래서 맞아. 저희 이번 주에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고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제출해주신 분께 그 광고성 임원이를 지급해드릴 수 없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드리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우리 고민 등록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고민 제출해주시고 광고성 임원이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구독자 이벤트로 이제 선정되신 한 분을 1대1 카운셀링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카운셀링에 당첨은 안 되셨지만 이렇게 질문 링크를 통해서 또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 질문 링크지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까지 나가네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라이브를 많이 와주실 거라 믿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일주일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